이젠 남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사람에 끌려다니지 않고 쓸데없이 에너지 소모 없이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사는 법. 날마다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기로 했다. 학창시절에는 지켜야 할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사회에 나가면 나를 돌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간다. 또 육아 중에는 아이에게 생활을 맞춰야 한다. 좋든 싫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진 시간을 따라야 한다. 50에 접어들면 더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다툼이 생길 것 같은 불편한 상대가 있으면 존중하되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된다. 사람에 끌려다니지 않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 없이 오로지 나를 돌보며 나에게 집중할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정년이 사라진 시대이지만 회사에 다니는 중이라면 언젠가 정년은 반드시 찾아온다. 최대한 늦춘다 하면 그때 여러분의 나이는 60세나 65세쯤일 것이다. 그때 갑자기 생활 패턴을 바꾸려고 마음먹어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운 법이다. 50은 앞으로의 50년을 잘 살아내기 위한 중요한 반환점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 삶의 질이 달라진다.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는 자립을 했다. 40에는 헤매지 않게 되었고 50에는 천명을 깨달았다. 60에는 귀가 순해졌으며 70에는 마음은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먼저 천명을 안다란 자신이 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한다. 천명이라고 하니 왠지 거창해 보이지만 그 사명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혹은 크든 작든 상관없다.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늘을 상대하라. 하늘을 상대로 삼아 최선을 다하고 남을 책망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라. 이는 좁디 좁은 인간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광활한 하늘을 상대하라는 뜻이다. 하늘을 상대하면 주변 사람들 눈치를 덜 보게 되고 자기 스스로 납득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공자도 지하 자기 천호, 즉 나를 알아주는 이는 오직 저 하늘이다 라고 했다. 하늘이 자신을 지켜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만하거나 자책하는데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초조함은 남들 눈치를 보는 탓에 생기는 감정이다. 주위에 연애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자신이 연애를 하지 않아도 최소한 초조함을 느낄 일은 없다. 20세와 55세를 비교하자면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만 55세는 20세와 달리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안락한 경지에 다다랐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현실 감각을 확실히 붙들어매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자동차 운전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아주 편리한 수단이지만 운전자들 중에는 복잡한 시내나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빠르다고 해서 꼭 고속도로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편한 길로 다니며 운전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빗대어 보자면 다툼이 생길 것 같은 불편한 상대가 있다면 함께하지 않으면 된다. 존중하되 가까이 하지 않는 기술은 나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이다. 편의 지도로 하고 싶은 것을 찾는다. 업무 의욕이 떨어지는 나이, 인간관계 때문에 외로워지는 나이, 그리고 생명력이 떨어지는 나이, 55세를 모든 것이 침체되는 나이로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58세에 쓴 행복의 정복에서 젊은 시절보다 지금 훨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5살 때 곰곰이 생각에 빠졌을 때 만약 70까지 산다면 아직 평생의 14분의 1을 견뎌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도사리고 있는 길디 긴 무료함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까 생각했다. 사춘기에 나는 삶을 꺼려 언제나 자살의 늪에 빠져 살았다. 지금은 반대로 삶을 즐기는 중이다. 아니, 매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삶이 즐거워지는 중이라고 해도 좋다. 러셀은 삶을 즐기게 된 원인을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그것들을 서서히 얻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당장 하고 싶은 일이나 이제껏 하고 싶었지만 잊고 있던 일을 찾아내어 행동에 나서면 된다.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찾는 나이에 한계란 없다. 이제껏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55세도 마찬가지다. 몰두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다시 한번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보자. 향상심으로 밀고 나간다. 에너지를 향상심으로 바꿀 줄 안다면 행복도가 더욱 높아진다. 스즈키 이치로 선수의 은퇴 소감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명언의 연속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다음 대목이었다. 남들보다 노력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까지나 기준은 자기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그 기준을 중심에 두고 내 한계를 살피며 아주 조금씩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을 반복해 나갔습니다. 조금씩 거듭하는 노력 말고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한 번에 높은 곳에 도달하려고 하면 지금 자기 수준과 차이가 너무 큰 나머지 끈기 있게 밀고 나갈 수 없습니다. 꾸준히 착실하게 나아갈 뿐입니다. 물론 나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기도 합니다. 때때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시기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자신을 믿고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목표를 한참 높은 곳에 둘 필요는 없다. 예컨대 신문을 매일 아침 읽는 사람은 향상심이 충분한 사람이다. 매일 아침 신문 읽기가 습관처럼 당연해져서 본인은 그 일이 특별한 줄 모를 수도 있지만 신문을 읽고 사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 자체가 다름 아닌 향상심이다. 러셀은 넓은 바깥 세상을 보려 하지 않고 내면에 틀어박히게 되면 시기나 두려움, 자기 연민, 자기 만족 등 부정적인 정념에 사로잡혀 불행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세계를 확장하는 것을 상당히 중시했다. 행복의 정복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를 자기 껍데기 속에 틀어박히게 하는 정념은 최악의 감옥 중 하나다. 행복의 비결은 이것이다. 내 흥미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 그리고 내 흥미를 끄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적의가 아니라 되도록 호의적으로 반응하라. 자기 마음대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바깥 세상과 연결을 끊지 말고 살아가자. 라이프 스타일도 다시 정한다. 목표를 정해두고 살면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확립된다. 우리에겐 미움받을 용기라는 저서로 친숙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을 썼는데 아들러에 따르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한다는 뜻이 된다. 나는 스타일이라는 단어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 하나는 한 사람의 행동 속에서 느껴지는 일관성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그 사람다움이다. 다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보인다면 이를 스타일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 사람의 정해진 성질을 나타내는 개성이라기보다 차라리 습관을 기술로 하라고 하는 편이 좋겠다. 아들러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고 파악했듯이 나도 스타일이란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라이프 스타일이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다. 누구에게나 강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다. 강점을 키움에 따라 그 사람의 스타일이 완성된다. 인간관계란 서로 다른 스타일끼리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르다. 자기 스타일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준다면 인간관계도 한층 편해진다. 어떠셨나요? 55세부터는 시간관을 바꿔야 산다 라는 책이었어요. 사이토 다카시 저자가 썼고요. 이혜윤 번역가가 옮기시고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책방에 주기적으로 들르시거나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저자 이름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워낙 다작을 하는 작가라서. 근데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에서도 있었는데 가끔 사람마다 열받는 일도 있고 너무너무 괴로운 그리고 슬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날들이 막 며칠이 되고 도무지 이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는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종교는 없는데 기독교가 조금 더 익숙한 편이긴 해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닌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온화한 느낌?
온화하다 못해 좀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마음이 편하지? 마음이 편해 보이지 모든 일에? 그래서 또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세한 거에 크게 연연을 안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만큼 그렇게 아껴진 에너지를 또 사람들한테 잘 대하는 데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거에서 느낀 게, 이제 교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삶에. 그러니까 세세한 거, 그러니까 사람 하나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괴롭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분들 마음속에는 더 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내면의 평화의 길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그 믿음이라는 걸 뭐 따라한다고 따라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걸쳐서 혹은 어떤 큰 계기로 스스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따라한다고 따라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 내면의 평화에 이유가 어쩌면 더 큰 존재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 책에서도 좁디 좁은 인간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광활한 하늘을 상대하라. 이렇게 하면 이제 주변 사람들 눈치를 덜 보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납득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공자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나를 알아봐주는 이는 오직 저 하늘이다. 이게 나쁘게 보면 뭔가 사람들한테서 도망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실망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나조차도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이란 세상에 존재하나? 뭐 한 몇 초,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며칠까지도 뭐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그렇게 보이는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과 살아가면서 사람이 완벽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다면 그 후에는 사실 실망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완벽한 거에서 더 좋은 거는 없으니까, 뭐 계속 잘한다고?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완벽에 완벽할 수가 있지? 이런 일보다는 사실 와 완벽해 하고 이상화를 하다가 뭔가 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좀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선택을 하게 되면 실망이야. 이 사람도 완벽하지 않잖아. 다른 완벽한 사람을 찾아보자. 그렇게 되버리면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늘을 상대하라. 하늘을 상대로 삼아 최선을 다하고 남을 책망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라.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을 책망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라. 참 사람 사는 게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서로 조율하면서 맞춰 나가는지, 그런 게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지, 어느 부분은 참을 수 있고 어떤 스타일은 싫은지. 이 책에서 말한 라이프 스타일은 곧 아이덴티티다. 좀 스타일이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되게 빨리, 그리고 자신한테 잘 맞는 친구들을 빨리 사귀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인지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그게 좋은 사람들은 쉽게 다가올 수 있고, 그 아닌 사람들은 굳이 테스트 하듯이 막 시간을 보내면서 굳이 안 맞는 일을 막 억지로 계속 같이 하고, 이런 불필요한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아무 특성 없어 보이게, 그러니까 정말 어디에도 낄 수 있을 것 같은 스타일로 가만히 있으면 되게 안전하게 느껴지잖아요. 오늘은 여기에 끼고 내일은 저기에 끼워야지. 그리고 또 내 기분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항상 나는 뉴트럴하게 아무 특성도 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게 사실 안전해 보이지만 되게 오히려 어디에나 낄 수 있을 것 같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이 상태가 제일 외로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됐어요. 라이프 스타일은 곧 아이덴티티다.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성향을 이렇게 티를 낸다는 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성향의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표현을 한다는 게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드러내서 티가 나게 해서 내 아이덴티티를 좀 확실히 하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든 새로운 친구를 만들거나 어떤 그룹에 끼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혼자 잘 지내는 것 같긴 해도 어딘가에 내가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사람은 그런 고민을 조금 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든 건강하고 내가 제일 편안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항상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